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쭈니님께서 신청해주신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입니다.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 라는 소설집에 실린 작품이에요. 전문을 읽어보실 분들은 소설집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소설집은 이북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저는 이북으로 선택했습니다. 쭈니님은 대충 내용의 흐름은 이해가 되는데 읽는 내내 헷갈리는 소설이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려운 단어나 사투리 표현은 많지 않은데 사냥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이기에 사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 같이 볼까요? 주인공부터 소개할게요. 주인공 나는 다음해 1월에 군입대를 앞둔 대학 휴학생입니다. 1987년 동지가 지날 무렵, 그러니까 12월 말 입대하기 직전이겠군요. 이때 삼촌의 연락을 받고 멧돼지 사냥을 함께 가기로 하지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소설의 제목 리기다 소나무 숲으로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당장 보기 좋고 손이 덜 가는 나무라서 사방사업에 많이 쓰였는데요. 여기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사방사업은 흙이나 모래가 깎이거나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황폐한 산지를 관리하고 나무를 심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산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땅이 황폐해지거나 땅이 꺼지는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니 누가 군입대를 앞두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멧돼지 사냥을 하러 산에 가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그런데 나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나의 첫 번째 연구 대상은 나의 삼촌이었고요. 두 번째 연구 대상은 함께 사냥에 나선 도라꾸 아저씨였습니다. 먼저 나는 왜 인간을 연구하려 했을까요? 이건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영문과 신입생이 되던 해 5월에 학교에서 집회 시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시위 도중에 한 학생이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해요. 작가가 성균관대학교에 재학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실제로 작가가 겪은 사건과 연관이 있겠죠. 어쨌든 나는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게 뻔한 길인 줄 알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심정이란 뭘까? 그리고 이와 동급의 질문은 아니지만 삼촌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삼촌, 그때 왜 그렇게 오기를 부렸어요? 어떤 오기냐? 바로 자살 소동을 벌인 오기였죠. 연구 대상 1번인 삼촌은 장터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차곡차곡 불어날 무렵 삼촌은 갑자기 희대에 미친 짓을 합니다. 사랑 혹은 불륜이라고 불리는 짓이었죠. 삼촌은 당연히 가정이 있었어요. 그랬던 삼촌이 카페 물망초를 운영하던 윤마담이라는 여자와 눈이 맞습니다. 삼촌의 기세는 대단했어요. 시 외곽에 집까지 얻어서 두 집 살림 시작했죠. 냄새 나죠. 부부의 세계 냄새.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만만하던가요? 집안 어른들이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삼촌은 윤마담을 해안 동네로 보내야 했고 삼촌은 삼촌대로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면제를 삼키고 자살 시도를 한 거죠.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그 일을 잊을만 하면 늘 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했던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함께 견디면서 목숨을 바치기라도 하지. 혼자서 눈물바람에 수면제로 자살소동이나 벌이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오기는 왜 부렸는가 하고요. 두 번째 연구 대상인 도라꾸 아저씨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었죠. 아저씨, 왜 다시 총을 들지 않으시나요? 도라꾸 아저씨는 이름난 몰입꾼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도라꾸란 일본식 발음인데요. 원래는 트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별명이 트럭이라서 좀 몸집이 거대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키도 작고 몸집도 모착한, 그러니까 짤막하고 똥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꽤나 총을 잘 쏘는 포수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총을 쓰지 않고 사냥감만 몰아주는 역할을 한다네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냥이지요. 세 사람은 엽견을 3마리 데리고 사냥터인 리기다 소나무 숲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엽견은 사냥할 때 부리기 위해 기른 개를 가리켜요. 호시기가 선도견, 즉
리더로 앞서면 뒤에서 포인터와 아키다가 사냥감을 함께 몰아갑니다. 호식이는 족보가 진돗개고요. 먹을 걸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똘똘해서 삼촌이 항상 사냥터에 데리고 다니죠. 거의 전쟁을 함께한 동료 수준이에요. 동료. 여기서 포인터와 아키다는 이름이 아니라 모두 엽견의 품종 이름이에요. 포인터는 날래고 냄새를 잘 맡는 개로 영국의 품종이고요. 아키다는 일본 아키타 지방에서 온 품종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의 사냥 목표는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멧돼지 한 마리입니다. 사냥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소리도 낮추고 몸도 낮추고 40분을 눈밭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달려나오기 시작했죠. 나는 사실 오늘 총을 쏠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삼촌이 워낙 사냥 경험이 많고 도라쿠 아저씨도 뭐 좋은 몰입꾼이었으니까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멧돼지가 삼촌의 총을 피해서 달려나오더니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나는 멧돼지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나를 잠깐 노려보던 멧돼지는 새끼들을 데리고 함께 도망쳤죠. 삼촌과 도라쿠 아저씨는 내가 일부러 멧돼지를 쏘지 않은 건 모르고요. 당연히 초보라서 놓쳤겠거니 생각했겠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그 뒤를 밟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두 번째 접전에서는 삼촌이 멧돼지를 쏘지 못합니다. 멧돼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부상을 당했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쏘기만 하면 됐을 텐데 참 이상하죠. 더 이상한 점은 도라쿠 아저씨도 멧돼지를 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도라쿠 아저씨는 쓰러진 삼촌의 총을 들고 멧돼지를 향해 빵빵 하고 쏘기는 했지만 일부러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냥꾼과 싸우지 말고 얼른 새끼들과 도망가라 하고 이렇게 소리쳤죠. 이 사건으로 나의 질문은 한 가지로 간추려집니다. 왜 총을 쏠 시간이 충분했는데 멧돼지를 쏘지 않았어요? 삼촌의 답은 이랬습니다. 멧돼지의 눈에서 윤마담의 눈을 봤다고요. 사실 삼촌은 오기를 부려서 수면제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삼촌 역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죠. 그는 함께 죽으려는 마음으로 윤마담이 있는 곳 간포로 찾아갔었대요. 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저 세상이라도 함께 가자고요. 처음에는 윤마담도 그래 함께 죽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여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마담이 살려달라고 빌더래요. 너무 무섭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막상 닥쳐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삼촌이 화가 나서 품속에 칼을 꺼내니까 윤마담도 수면제 한 통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도 너무 죽고 싶었다고. 그래서 수면제를 이렇게 모았는데 삼킬 자신이 없었다고요. 용기가 없었다고 말이죠. 삼촌은 그날 밤 수면제 병을 들고 간포에서 경주까지 걸어갔대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은 거예요. 삼촌, 그때 왜 오기를 부렸어요? 에 대한 대답은 사랑하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한 알까지 삼키고 싶었다 인 거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멧돼지의 눈에서 윤마담을 읽었던 거예요. 그럼 도라쿠 아저씨는 왜 멧돼지를 죽이지 못했냐? 아니, 영영 왜 총을 들지 않기로 결심했느냐? 도라쿠 아저씨는 300근이 되는 멧돼지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해수구제라고 해서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을 잡아 없애는 사업에 참여했던 거죠. 사냥도 하고 영웅 대접도 받으니 참 좋았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6박 7일이나 걸렸는데 통 멧돼지를 잡지 못했어요. 못 잡으니까 어땠겠어요? 약이 올랐죠. 그래서 암수, 남을 속이는 나쁜 수를 썼습니다. 바로 새끼를 한 마리씩 죽이는 것이었죠. 일부러 새끼만 골라서 5마리를 죽였고요. 그대로 일행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어요. 도라쿠 아저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미가 쫓아올걸요. 역시 어미 멧돼지가 사냥꾼들 뒤를 밟아서 산을 어느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라쿠 아저씨는 멧돼지를 포위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멧돼지의 눈을 봤더니 이미 멧돼지는 죽어 있더래요. 진짜로 생명줄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눈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했다는 말이에요. 자식들을 잃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멧돼지는 죽기 위해 사냥꾼들에게 왔던 거예요. 도라쿠 아저씨는 그 일을 겪고 더 이상 짐승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요, 처음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한 동물로 여기는 멧돼지나 별 볼 일 없는 목재로 취급받는 리기다 소나무의 가치는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마음, 나가 가진 질문에 가장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삼촌은, 왜 도라꾸 아저씨는 그렇게 했을까? 누군가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아갈까? 나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로 선뜻 나아가는 것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이었다고요.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라고요. 소설의 마지막은 삼촌이 읊는 시로 끝이 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이죠. 김현수 작가의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